거리에 뜨끈한 난 하나 발라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도는 사람부터 일단 허리부터 흔들어 제끼고 보는 신명나는 군무와 음악에 현기증이 날 것 같은 발리우드 영화까지 인도 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인도 최고의 수출품은 커리도 발리우드 영화도 아니었으니 영화 새 얼간이소 공돌이들처럼 수학과학에 능통한 인재들이 넘쳐나는 소프트웨어 강국 인도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CEO입니다. 수출품이라 볼 수 없지만 어마무시한 외화를 인도로 끌어당기는 CEO인데요. 구글, 마소, 트위터, 어도비, IBM, 마스터카드, 펩시코, 노키아 등 이름만 들어도 절로 입사 욕구가 불타오르는 이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CEO가 전부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글로벌 CEO들이 인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결에 대해서 벨리 댄스 추듯 골반 빠질 때까지 제대로 덜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이자 영어와 힌디어를 공용어로 쓰면서도 총 78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인도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무슬림, 기독교, 불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의 국가라 어려서부터 다문화 사회에 익숙합니다. 이웃한 옆국가로 넘어가기만 해도 쓰는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태반인 유럽처럼 인도도 바로 옆주로만 넘어가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국가적 배경은 글로벌 기업에서 적응해 살아남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류를 이룹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국민들을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및 기타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인도판 기생충이라 불리는 넷플릭스 영화 화이트 타이거에서 주인공 발람은 인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닭장이라고 말하며 바로 앞에서 다른 닭이 죽어도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닭장 속 닭을 카스트 제도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저 관성에 젖어 받아들이고 얽매여 사는 인도인들의 삶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 불평등한 인프라가 만들어낸 혹독한 환경이 인도인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극복할 수 있는 불사조 마르코 같은 능력자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미드 빅뱅 이론에서 특유의 발음과 매력으로 사랑받았던 인도 물리학자 라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도인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다 보니 인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능통자가 됩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스카이캐슬도 귀엽다는 놀라 자빠질 치열한 교육열인데요. 불평등한 계급 사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계층 사다리가 바로 교육입니다. 물론 부자의 자녀들이 입사에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아예 사다리가 없는 것보다 나아 보입니다. 인도는 이렇게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데요. 특히 인도의 대표적인 명문대인 인도 공과대학 IIT에 들어가기 위해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트위터의 파라그 아그라왈 등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IIT 출신인데요. 인도 사람들 사이에선 IIT 떨어지면 MIT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마이크로소프트라 불리는 IT 기업 인포시스의 창업자 나라야나 무르티 명예회장이 IIT의 전산학과에 들어가려면 인도에서 전국 200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성적이 안 돼서 아이비리그에 코넬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며 귀를 의심케 하는 기반적인 말을 미국 방송에서 한 예도 있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스트리밍 1위를 기록할 때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2위를 기록했는데 당시 오징어 게임을 제친 인도 1위의 콘텐츠가 바로 IIT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하는 인도판 대치동이라 불리는 입시도시 코타를 다룬 드라마 코타 팩토리였습니다. 인구 69만 명 중 4분의 1인 16만 명이 입시생이고 입시학원만 100여 개, 학생 기숙사는 3천여 개가 운집한 코타는 그야말로 입시 공장인 도시인데요. 이곳으로 입시 유학을 위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5배인 2,00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평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AI가 머신러닝 하듯 학생들을 끊임없이 돌리죠. IIT 입학시험인 Joint Entrance Examination G는 물리, 화학, 수학 3과목에 대해 우리나라 고3 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이 혼합된 악마의 난이도로 유명한데요. IIT는 1차 시험인 G 메인을 통과하고 2차 시험인 G 어드밴스까지 합격해야 최종 입학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도 어렵지만 높은 경쟁률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시험이죠. 그런데 그저 입학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입시 지옥이 끝나면 IIT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데요. IIT는 카라그푸르, 봄베이를 비롯한 23개의 캠퍼스들 중에서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선택하지만 나름의 랭킹이 정해져 캠퍼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IIT는 수업 중 교수님과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평균 24막점 필수, 전공 과목은 90%가 넘는데요. 모든 성적이 상대평가이기에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어 매년 10%가량의 학생들이 유급을 받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은 이런 모든 과정을 버티고 졸업한 강철 공돌이들을 모셔가려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IIT
스탄포드 캠퍼스의 경우는 2022년 기준 총 47개의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으며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는 재학생에게 기본급에서 보너스까지 합쳐 약 3억 3,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런 기업들의 노력은 기업들이 IIT 인재들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또한 반증해 주는데요.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15%가 IIT 출신이었다고 하니 글로벌 CEO들 중 인도 출신이 많은 이유가 슬슬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로 이주한 1세대 인도계 엔지니어들의 피땀 눈물이 모여 만든 강한 인맥과 기술 노하우들이 후대 인도 출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1990년 인텔에 들어가 노트북, 데스크탑, 자동차까지 안 쓰이는 곳 없이 USB를 개발한 RJ 바트부터 어릴 적 PC방 성능의 기준이 되었던 펜티엄 칩의 아버지 비노드당, 무료 이메일의 시초가 된 핫메일을 만든 사비르 바티아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 비노드 코슬라는 2004년부터 창업 투자 회사 코스라 벤처를 운영하면서 IT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지부를 둔 인도계 사업가 투자자들의 모임인 The Indus Entrepreneurs TI를 만들어 인도 출신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체 직원 중 3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도계 직원들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해 큰 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리콘밸리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에 정착할 수 있는 데는 미국 정부의 기술 인력 유치 정책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미국의 전문직에 취업하려면 외국인 취업 허가증, 이른바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965년 이전에 시행하던 국가별 이민자 수를 제한한 국가 쿼터제를 폐지한 미국 정부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가족주의에 우호적인 새로운 쿼터제를 실시한 덕에 많은 인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엔지니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직이 발급 대상인데 2020년 기준 이 비자의 약 75%를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인도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유학생들이 80%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 많은 인도인들은 카스트 제도의 한계나 인도보다 더 나은 보수와 생활 수준, 자유로운 미국 문화 등의 여러 이유로 미국 귀화를 선택합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미국 귀화인들 중 7.7%를 인도인이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미국 귀화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죠. 미국과 인도의 시차는 12시간입니다. 한 미국 공돌이가 저녁 8시쯤 퇴근하기 전에 이메일로 인도에 있는 공돌이에게 업무 요청을 하고 집으로 칼퇴하면 인도에 있는 공돌이는 아침 8시에 일어나 방금 미국 공돌이가 보낸 업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도 공돌이가 퇴근 전에 업무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놓으면 미국 공돌이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확인하면 되니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는 무한궤도 업무 시스템이 구축됐는데요. 휴식과 24시간 업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는 기적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인도 출신 CEO들은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남다른 인성과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는 전임 CEO인 스티브 발머의 강경한 태도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합니다. 발머는 14년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며 부서 내 실적 경쟁을 강조하여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고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서로 자기 부서만 잘 되려고 윈도우나 오피스 등이 개별 회사처럼 따로 운영되었으니 소통이 잘 될 리가 없었죠. 여기에 발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도 유명했는데 특히나 경쟁사인 구글이나 애플을 아주 극혐했습니다. 한 예로 윈도우 OS를 설계하던 수석 엔지니어 마크 루코브스키가 구글로 이직한다고 말하자 발머는 바로 회의실 의자를 집어 던지며 옆에 있던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에게 내가 저 녀석 죽여버릴 거야! 구글 완전히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지른 레전드 에피소드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사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한 직원이 아이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그 아이폰을 빼앗아 발로 짓밟아 부숴버리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머의 이런 화산 폭발 카리스마의 회사 운영과 다르게 나델라는 침착한 태도와 긍정적인 피드백에 집중해 좋은 습관을 강화하고 팀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는데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기로 기업 문화를 바꾸어 이른바 성장형 사고방식을 통해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미국 기술주의 전반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이런 나델라의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델라 취임 이후 주가가 600% 이상 급등하였고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와 오피스 중심의 폐쇄적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클라우드와 모바일 서비스의 개방을 통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죠. 또한 나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개발하고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PPT를 쓸 수 있게 오픈하는데요. 취임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애플 제품을 쓰지 않는 금기를 깨거나 전문 인력들의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인수합병하는 등 기업 문화 역시
치열한 내부 경쟁과 사내 정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로 변화시킵니다. 나델라 같은 인도 출신 CEO들의 리더십에 대해 니르마랴 쿠마르 전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은 인도식 경영이 직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요즘 기업 문화에 적합하죠. 특히 실리콘밸리처럼 개성을 중시하는 곳에는 과거처럼 권위로만 접근하면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쿠마르 교수님은 24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사티아 나델라나 구글에서 11년간 근무한 CEO 순다르 피차이, 22년간 노키아에서 근무한 라지브 수리, 24년간 어도비에서 일한 샨타누 나라엔 등의 인도 출신 CEO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성장해왔기에 그만큼 회사가 변해야 하는 포인트를 잘 알 수 있다고도 분석했죠. 우리나라는 왜 인도처럼 글로벌 CEO가 나오지 않는 거지? 올해 기준 구글 직원의 46%가 아시아인이고 한국인들도 구글 본사에만 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인도처럼 한국 출신 CEO는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 중 하나는 네트워킹, 기술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바탕으로 미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도인들은 미국의 파티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미드에서 흔히 보는 장면처럼 인도인들은 홈파티에서 맥주 한 병씩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사업이며 취미, 정치, 연애 등 다양한 주제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동아시아계 출신들은 이러한 파티 문화에 상대적으로 낯선데요.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는 한국인들은 파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할 이야기가 떨어지면 구석으로 혼자 빠지고 결국 같은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죠. 미국 벤처기업 투자 전문가인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징 파트너는 미국의 직원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전교 1등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진짜 팀원이 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하며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 출신의 수적인 우세입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사 이상의 실리콘밸리 기술직 종사자 중 25%가 인도인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국인은 2%를 차지합니다. 일단 숫자에서부터 오는 차이와 함께 인도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한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절대적인 인구수도 부족하고 인맥 파워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영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님은 네트워킹 파워를 늘리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한국의 리더들을 모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팔로알토 리더십 포럼을 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면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외국 기업에선 얼마나 자신을 잘 홍보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데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가 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이런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인도 사람들은 특유한 뻔뻔함으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완벽히 처리하고 굳이 윗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실없는 얘기나 하면 농담 따먹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각을 교류하고 관계도 우호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어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일을 시켰는데 보안 때문에 기술자들은 정확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나서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자고 군 상사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자신들이 전쟁을 끝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술자들은 반나절로 연구에 매진하는 것도 모자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찾아 그렇게 원자폭탄은 원래 계획보다 10배나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스스로의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라고들 하는데요. 세계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이 가치를 명확히 알고 진정한 리더십을 구현하고 있기에 지금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부 시절 난닝구 차림으로 기숙사 복도를 거들며 마주쳤던 인도 대학원생이 양병기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물어보아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화적 배경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기 하나로 아주 작은 우월감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저를 반성하면서 세계의 테크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앞으로 눈이 부신 신기술들을 쏟아내길 바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파이팅을 보내고 있는 영호가 파이어!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